안녕하세요. 소소한 취미를 담다의 소담입니다. 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날이었는데요. 이번 연도 수능은 여러모로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책상에 투명 칸막이까지, 또 전신 방역복을 입고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힘든 수능을 치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태까지 해온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랄게요. 수능은 끝났지만 아직 입시가 끝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나머지 일정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취미생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사실 취미라고 하면 정말 사소한 것, 예를 들면 10원 동전들 모으기 혹은 귤껍질로 예술하기 같은 취미부터 해서 전자기기 수집하기 같은 스케일이 좀 큰 취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만의 취미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취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재미있겠죠? 그래서 오늘보다 다양한 취미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소담 라디오의 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데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너무 답답하죠. 페인되는 법 책으로도 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는 요즘 뭘 하고 지내세요? 갇혀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데 원래도 간간히 글을 썼었는데 요새는 그것 때문에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왜 요새는 더 자주 쓰게 되었나요? 코로나 때문도 있긴 한데 제가 원래 글 쓰게 된 계기를 들고 가면 학교 폭력 때문이에요. 학교 폭력이요? 살짝 따돌려 봤을 때 정신분열이 올 때는 자신에 대해 생각할 그만한 게 없더라고요. 지금은 많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왜 하필 글쓰기를 선택하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왜냐면 일단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간편하고 혼자 이렇게 끄적거리기 딱 좋죠. 중학생의 저에겐 좁은 선택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글을 쓰실 때 주로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셨나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 노래 가사를 해석할 때도 쓰고 좋아하는 책을 감상했을 때도 쓰고 또 일기로도 쓰고 아니면 막 상상, 한상 같은 걸로도 쓰고 또 쓰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고 격한 감정도 조절이 가능해져요. 괜히 살짝 똑똑한 사람이 되는 느낌? 글 속에서는 글 쓰니까 신이잖아요. 아, 그죠. 그래서 근본은 자존심도 생깁니다.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이면 다들 한 번씩 글 쓴 기억이 있으실 텐데 소다님이 없으셨나요? 아, 저는 글을 쓴 게 초등학교 때 일기 쓰는 거가 마지막이었어요. 감수성이 아주 땅에 붙은 껌 같네요. 말라 비틀어지도 못해 찝찝할 지경입니다. 그거 좀 너무한 말 아닌가요? 하지만 그럴 수 있죠. 저는 친구니까 이해합니다. 자발적인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이제 강제로 쓴 감성글도 있어요. 강제적인 감성은 무슨 감성일까요? 아, 약간 시를 쓰라고 과제를 내줬었는데 약간 새벽에 감성을 빌려서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건 제 흑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예요. 판도라의 상자는 신화를 보면 결국 열리고 있죠. 저는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인권을 위해서 친구로서 나중에 혼자 듣겠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글쓰기를 하면서 좀 좋아진 점, 달라진 점이 있나요? 글쓰기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데 그 이후로 좋은 친구들도 많고 현재는 그 친구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라디오도 하고 있죠. 그 친구가 참가요? 그리고 대인 기피증이나 진로를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 또 국어 영역 지문을 이해할 때 국어 영어 지문을 그래서 잘 읽어보셨나요? 사실 읽기는 했어요. 읽기만. 읽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럼 수험생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는 부분이네요. 수험생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만 들으면 서운하겠죠? 소다님은 어떤 취미가 있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필기구를 모으고 있어요. 수집 가셨네. 주로 어떤 필기를 모으시나요? 저는
당근 캐릭터 필기구를 모으고 있거든요. 당근이요? 카레 먹을 때 당근만 담아서 드세요? 저 좀 많이 먹긴 해요. 같이 먹어야겠네. 그렇구나. 그래서 당근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게 카레 먹을 때 그 당근만 먹고 다른 당근은 찾기 먹는 편 아니에요. 그래서 당근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고등학교 때 그 문방구에 당근 샤프를 파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약간 좀 하찮은데 제 취향인 거예요. 그게 당근 생긴 게. 그래서 좀 단순한데 쓸데없이 그냥 귀여운 캐릭터 샤프인 것 같아서 한번 사볼까? 그렇게 모았던 게 지금 별거에다. 정말 여러 가지 모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덕후 같네요. 그렇다면 당근 덕후 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당근들을 모으셨나요? 일단 당근 샤프하고 볼펜도 나와서 볼펜도 샀고 지우개, 와. 형광펜도 있어서 사봤고 수정 테이프랑 연필 깍지, 연필 깎기까지. 샤프통도 있어요. 자, 왜? 연필도 쓰셔요? 연필 쓰시나요? 제가 고2 때까지 그때까지는 연필을 썼었어요. 샤프보다는. 그래가지고 연필 깍지는 친구가 제가 당근 모으는 거 보고 연필 깍지 사주고 또 기숙사 생활하다 보니까 연필 깎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필 부러지면 연필 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필 깎기를 그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아주 유용했어요, 진짜. 저는 사실 연필 안 쓰시는 분이 많으니까 연필 안 쓰는 사람이면 쓰지도 않은 연필 왜 당근이라고 사냐고 뭐라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이네요. 정말 저한테 필요한 당근만 삽니다, 저는. 근데 요즘은 또 연필 잘 안 써서 아예 필기구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 한켠에 잘 뭐야? 묻혀져 있습니다. 이상한데? 근데 또 새로운 당근 나오면은 전 사러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토끼가 울다 가겠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소다님 이렇게 놀리곤 하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수집하고 이렇게 찾는 일이 스스로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것도 보람차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딱히 쓸데없는 것이지만 모을 때마다 큰 행복을 느끼곤 해요, 저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말을 취소하고 싶네요. 아무튼 이쁜 쓰레기, 쓸모없는 물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 다이어리 꾸미기 재료 같은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든 다 쓰일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더군다나 소담님 치면은 생활용품 범주에 드니까요. 뭐 빠질 정도는 아니죠. 근데 다이어리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당근이 그려져 있는 다이어리를 사려다가 제가 안 쓸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그거는. 정말 한 우물만 꾸준히 계속 파시네요. 한결같아요. 토끼가 더러워서 당근을 주실 것 같습니다. 토끼님, 저한테 당근 양보하세요. 토끼는 제 겁니다. 당근은 제 겁니다. 혹시 지연님은 저처럼 뭘 수집을 해보려 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잘생긴 연예인을 좋아해가지고 이게 막 덕질하죠. 이렇게 한 우물만 파는 것처럼 덕질 같은 거 해서 스티커 사진, 모형찰 뭐 이런 걸 사려고 했는데 저는 그걸 사려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살짝 돈을 수집하는 것 같아요. 돈이 나갈 때마다 덕질을 포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좀 연예인 덕질하는 거는 비용 부담이 크죠. 그래서 또 사람 인원 많은 연예인 덕질하면은 맞아요. 아주 돈이- 경쟁률이 맞아. 콘서트 비용 보고 나서는 그냥 스트리밍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소한 취미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저희와 같이 소소한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광고를 듣고 난 후에는 다른 분들의 소소한 취미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공동체 미디어는 모이고 함께 소통하는 일이 중요하죠. 마을에서 공동체 안에서 모이는 일들이 어려운 요즘 안전에 항상 유의하면서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행사 메인 영상 보시면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공동체 미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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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공동체
공동체 미디어를 나는 공동체 미디어를 나는 공동체 미디어를 나와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한다. 나는 공동체 미디어를 지역사회 간의 소통을 위해서 한다. 나는 공동체 미디어를 우리 함께 우리 위해서 한다. 나는 공동체 미디어를 나와 내 공동체를 위해 한다. 나는 공동체 미디어를 소통하기 위해 한다. 모두의 그 이유들로 인해서 함께 안녕한 사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개 방송이지만 한편으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오프라인 공개 방송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전주시민 미디어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많은 소통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번에는 취미와 관련된 사연 몇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이 사연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대학생분이 보내주셨는데요. 같이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생긴 취미가 있는데요. 바로 1인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3명, 많게는 20명 이상과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하고 노래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요. 방송을 하면서 덤으로 오는 수익은 맛있는 것을 사 먹는 데 쓰이죠. 또 방송 플랫폼이라고 해서 요즘 광고에 자주 뜨는 플랫폼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생각보다 건전한 방송 플랫폼은 많답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은 더 많고요. 요즘 같은 시기 위험하게 밖으로 나가려 하지 마시고 안전한 집에서 방구석 카페를 열어 수다를 함께 떨어보는 건 어떤가요? 방구석 카페는 몇 명이든지 수용이 가능하답니다. 네, 이분은 라디오 방송을 하시는 것이 취미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라디오 방송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유튜브를 자주 보는 편인데 유튜브 보면서 수익을 볼 때마다 혹할 때가 있어요. 진로를 바꿔야 하나? 살짝 솔직히 말하면 뭔가 되게 엄청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또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혹시 유튜브 개설할 생각 있으신가요? 근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지금도 강심장이라. 아니면 스푼이나 하쿠나 마리브 아니면 인스타 라이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냥 그죠. 내가 굳이 막 데뷔를 안 하고 어디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우리 일반인이어도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방송을 한다면은 그걸 1호 팬이 돼주실 의향이 있는지. 돈만 주신다면 팬이 돈이 필요한 건가요? 동업자가 될 생각은 있습니다. 이분이 방송을 하면서 또 이게 수익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니까요, 부럽네요. 네. 이 수익이 생긴다면 혹시 저랑 같이 이렇게 또 라디오 한번 해보실래요? 한 달에 얼마죠? 그냥 용돈벌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적은데. 저는 제 진로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 꿈은 건물주거든요. 건물주. 그 좋은 정도에서. 꿈입니다, 정말. 아무튼 이렇게 방송 플랫폼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네요. 정말 이런 방송하는 취미는 요즘 같은 시기에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사연은 지연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저에게는 특이하다면 특이하고 평범하다면 평범한 취미가 있습니다.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영화 중에서도 특히 새드엔딩인 로맨스 영화를 자주 봐요.
제 주변 친구들은 새드엔딩보다 해피엔딩이 좋다, 새드엔딩은 끝이 찝찝해서 싫다 같은 말들을 하지만 저는 새드엔딩 영화를 보면서 느껴지는 그 애절한 분위기나 대사 그런 느낌들이 좋아서 일부러 새드엔딩 로맨스 영화를 찾아보는 편이에요.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계신다면 안녕 헤이즐, 미 비포 유, 미드나잇 선 재밌으니까 심심하실 때 한번 보세요. 추천합니다. 이분은 영화 보시는 게 취미시군요. 그 영화 중에서도 특히 로맨스, 새드 새드 엔딩. 와. 혹시 새드 엔딩 좋아하세요? 아니, 저 정말 싫어요. 아, 정말 싫어요. 왜요? 아, 싫으니까요. 그냥 전 딱히 항상 이유 없이? 행복해야 돼요. 아, 왜 살짝 그 연민도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해피해야 되는데 무전 해피. 미친 듯이 아. 해피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새드의 기미가 보이면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에요. 열린 결말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감을 못 하겠지만 소담님께서는 공감할 수 있나요? 저도 요즘 새드 엔딩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약간 절절한 느낌 저도 참 좋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새드 엔딩 보면 좀 특히 로맨스 영화는 심장 쿵 하는 싫어. 느낌이. 저는 싫어. 그게 너무 좋아요. 전 너무 싫어요. 전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서 미쳐야 돼요. 혹시 본인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는 건가요? 살짝 감정이입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슬프면 그게 자꾸 생각나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유님이 출연했던 그 뭐였죠? 달의 연인? 달의 연인 그것도 책으로 봤는데 네. 전 새드 엔딩인지 모르고 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추천해줬는데 그걸 해피 엔딩이라고 말해줬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 3일 울었던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보지 않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책이나 소설? 네, 그런 맞습니다. 것도 전혀 보지 않는. 인터넷 소설도 새드 엔딩 꼭 보라고 누가 막 추천을 하잖아요. 네. 전 절대 보지 않아요. 재밌던데 새드 엔딩. 보고 울 겁니다. 안 돼요. 진짜 오히려 여운이 남아서 저는 진짜 새드 엔딩이 제 취향입니다. 전 여운이 너무 싫어요. 한번 깔끔하게 끝이 나야 해요. 흥부와 놀부는 잘 살았다 막 이런 것처럼. 놀부는 새드 엔딩이지만 흥부는 해피잖아요. 해피해야 합니다. 그럼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분의 사연을 읽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을 들어간 20학번 새내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중학교 때 배드민턴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주로 하고 있는 운동이 배드민턴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당연하다는 듯이 배드민턴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동아리의 특성상 원래 같았더라면 교내 체육관에서 매주 2회씩 동아리 모임을 가졌을 테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를 조심해야 하는 시기였기에 대학교에서 체육관 사용을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일부 사람들만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1학기부터 만나왔는데 학교 외 장소에서 따로 만나다 보니 추가로 드는 비용이 많았고 모임 장소도 그때그때 달라서 동아리를 계속하기에는 힘들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동아리를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를 탈퇴하고 나니 유일한 취미였던 배드민턴을 거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수업도 비대면이라 밖에 나갈 일이 없고 오로지 집에서만 생활을 해서 이전같이 건강한 취미 생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어떤 취미를 가져야 건강하게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코로나 시대에 맞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집에서 가족들과 5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짧게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취미가 있다면 저에게 추천해 주세요. 요즘 코로나 2단계로 다시 격상되면서 체육관을 문을 열었다 닫았다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런 활동적인 취미를 가지신 분들은 좀 고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익스트림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
어떤 스포츠 활동을 하셨어요? 사실 닌텐도 위처럼 아, 행복하고 재밌는 활동 있잖아요. 아, 전 그것도 재밌었는데 그 코로나에서 뭐 각 나라별로 제일 많이 팔린 물건이 순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다른 외국은 뭐 비상식품을 해가지고 휴지나 라면 이런 게 1위였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똑똑하게 닌텐도 위가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렇죠. 다들 그렇게 똑똑하신 거죠. 음, 그래서 동물의 숲을 엄청 올라갔다 들었습니다. 맞아요. 50만 원으로. 그렇다는 것처럼. 주변 친구들도 다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아. 너무 비싸요. 맞아요. 가격이 좀 부담이- 살인적입니다. 그래도 이분은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취미생활을 좀 맞춰서 하고 하고 계신 거 있네요. 보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 닌텐도 위나 배드민턴 말고 혹시 집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취미 있을까요? 저는 공예를 좀 좋아했어가지고 공예. 지금 연예인 태연님도 네. 예전에 비즈 공예 해가지고 완전 핫템이 됐잖아요. 네. 다들 비즈 팔찌 하나씩 끼고 막 맞아요. 비즈 목걸이 하나씩 만들고 그랬는데 그런 비즈 공예도 있고 또 레진 공예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짝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주려고 아. 장미꽃 백송이를 적고 아, 했던 것처럼 종이 공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종이 공예요? 색종이 접기 그쵸. 같은? 엄청난 인내력과 끈기를 필요로 하지만 결국 집에서 하는 게 다 노가다로 하는 거죠. 맞아요. 저는 집에서 하는 취미는 사실 저도 활동적인 취미를 좀 요즘 했으면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찾은 게 그 저스트 댄스라고 아세요? 그게 뭐예요? 저스트 댄서? 네, 아니, 그게 태블릿이나 컴퓨터에다 화면을 띄워놓고 휴대폰을 한 손에 쥐고 이렇게 춤을 따라서 추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활동적인 취미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약간 적절하지 않나. 나만의 방구석 콘서트. 네, 진짜로. 찍어서 유튜브 올리면 되겠네. 그거는 약간 저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안 돼서 돈도 벌고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아까부터 계속 계산적인.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저는 거기로 들어갈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러시군요. 이렇게 여러 취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지연님? 저는 되게 많은 취미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혹시 많은 것들이 있네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취미 있으셨어요? 사실 없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미래의 꿈이 그냥 한번 요트 타보는 취미? 그런 거 좀 골프 쳐보는 거? 와, 저는 미래 취미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일단 돈 돈부터 열심히 벌어야 벌으셨어야겠어, 진짜. 취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꿈이 건물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벌어서 저도 한번 요트 나중에 태워주시는 걸로. 그래요? 그리고 말 안 했는데 레진 공예도 제가 옛날에 했었거든요. 근데 네. 레진 공예 그만둔 이유가 네. 비싸거든요. 레진 공예가 비싸요. 근데 전에 비싸. 레진공 해가지고 저한테 맞아요, 줬었죠. 네. 그건 전부 다 싸구려 재료입니다. 그게 싸면 쌀수록 질이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받은 건 되게 이쁘고 괜찮던데요? 하지만 너무 질이 안 좋다. 제 건 다 뭉그러져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했을 때는 그냥 취미로 했었는데 네. 이걸 잘하면 자격증을 얻어서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었다가 돈이 더 털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나중에 자격증을 딸 수 있다면 따겠죠? 자격증도 있어요, 레진공예가? 네, 그래서 아무도 모르니까 그게 진로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희박한 몇 개 안 된 종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했어요. 그걸로 혹시 공방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그쵸, 있다 비싸죠. 보니까. 레진이 비싸니까. 소다님은 뭐 다른 도전하고 싶은 거 있나요? 저는 요즘 아이패드로 그리는 일러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거를 맞아요, 그게 유행하더라고요. 비록 좀 똥손이지만 괜찮아요. 책도 볼 줄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에도 요즘 그런 강의들이 엄청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대단합니다.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귀여운 캐릭터 그려서 음. 나중에 이런 라디오 또 할 때 오. 이런 썸네일을 제가 직접 그려서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연님 미대 다니시잖아요, 그죠? 아, 그쵸. 혹시 디지털 드로잉 해보셨어요? 저는 학교에서는 아니고 네. 그냥 자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그리고 있어요. 아마-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죠? 아마 그림에 관심 있으면 하나씩 다 다운로드 받았을 텐데 네. 이거 클립 스튜디오라고 음. 굉장히 좋습니다. 광고는 아닌데 들어오면 좋겠네요. 광고가 다들 들어오려나요? 들어오지 않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저 같은 입문자에도 좀 적합한 프로그램인가요? 아, 이거 비웃는 건 아닌데 전 초보자인 적이 없어가지고 공감 못하는데 와, 아마 잘하시겠죠? 전 처음부터 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이렇게 기만하시는 거가 지금 소연이도 저랑 똑같이 손이 생기긴 했잖아요. 그죠? 잘 그리겠죠? 그러면은 제 손에서 지연님이 그린 그림처럼 똑같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요? 미리 칭찬을 해줘야 한다면 칭찬을 바라고 하는 말이 되니까 우리 집 강아지보단 잘 그리겠죠? 이거 말고 더 좋은 말이 잘 안 떠오르는데 아무튼 잘 그릴 거예요. 와,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 다행이죠. 위로해주는 게 어디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지난해 올해 활동 모습과 교육 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20 전주 공동체 미디어 온라인 공개 방송 우리는 안녕합니다. 소담이 진행하는 소소한 취미를 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시민 미디어 센터를 검색하시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고 댓글로 소통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온라인 공개 방송 우리는 안녕합니다는 2020 전주 공동체 미디어 주간 행사 기간인 12월 3일부터 5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전주 시민 미디어 센터 영심이 전주 공동체 미디어 활동가 전주 마을 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취미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희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의 취미 생활 중에서 좀 특이했던 취미를 얘기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 해요. 알겠어요. 혹시 취미 중에 좀 특별한 취미 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었는데 어, 저는 취미 그럴 수 있죠. 특별하다기보단 그냥 원래 누구 다 하는 것들을 했던 것 같고 들어본 것 중에서는 신기한 게 좀 있었어요. 어떤 거요? 그냥 어쩌다가 알게 된 친구였는데 네. 그 친구가 너는 그러면 맨날 일만 하니? 뭐 취미 같은 거 안 해? 내가 물어보니까 네, 그 친구가 한 번씩 돈을 가져가지고 네. 그 뭐지? 모텔에 들어가서 아. 혼자서 쉬고 나온다 하더라고요. 모텔에서 혼자서요. 혼자. 혼자서. 오해 금지. 혼자서? 네. 아, 집에 알겠습니다. 있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음. 집에 가면 다시 해야 될 게 생각나니까 그러는지 아. 그것보단 그 모텔 가서 한 번씩 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혜야 너도 해봐 15,000원으로 중화산동에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혹시 직장 다니시는 건가요? 직장 다니기도 하고 음. 뭐 하는데 가끔씩 하루 쉴 때 그때 가서 쉬고 온다 하더라고요. 아주 돈 있으면 약간 그것도 좋겠어요. 약간 그쵸. 호캉스 같이. 그쵸. 네. 간간히 집에 아. 있으면 살림 생각을 하고 또 돈 생각하고 하니까 맞아요.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한 번씩 너도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좀 신기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혼자서면은 가격을 부담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나쁘지 않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괜찮죠. 저는 제가 한번 특이했던 취미라고 할 수 있나? 잘 모르겠는데 뭐가 가끔 있었나요? 좀 생각이 좀 많을 때 그냥 시내버스 타고 아, 집 앞에서 말고 좀 되도록이면 제가 안 타본 버스 번호를 타고 일단 쭉 가요. 그러다가 좀 낯선 곳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려요. 내려서 또 왜 이렇게 낯설 곳에서? 왜냐면은 이제 내가 아는 곳으로 맨날 다니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어, 좀 낯선 곳에 내려서 좀 그 주변 풍경을 구경도 하고 다시 그 버스 정류장 와서 오는 버스 아무거나 타고 또 가는 거야 아무데나. 미아 지망생 같아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시는군요. 이게 근데 공상하려고? 공상은 아니고 그냥 혼자 가끔 여행을 떠나고 싶긴 한데 괜찮다. 근데 돈은 없잖아. 근데 좀 너무 슬픈데? 저렴한 맛에 하는 버스 맞아요. 여행? 그냥 진짜 풍경 보고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그쵸. 싶을 때. 버스 타면서 풍경 보고 살짝 맞아요. 힐링될 때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여기 전주에 시내버스만 다니는 게 아니라 무주나 익산 이렇게 통해서 가는 시외 맞아요. 버스도 있어요. 맞아요. 저 그거 탔다가 못 돌아올 뻔했어요. 잘못 타가지고 여기 어디야? 이러고 무주에서 내려가지고 진짜요? 무주에서 내려서 올 때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택시 타고 개서 올 때 너무 비참했어요.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무주 버스나 그런 건 못 타봤고 약간 익산이나 저기 어디지? 저 타고 싶지 않았어요. 진안 가는 버스를 한번 타봤어요. 근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논이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그건 맞아요, 왜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오지? 내가 아는 객선 이렇지 않은데 했다가 반대로 타가지고 알고. 근데 소담님은 그걸 원했을 테니까. 네 맞아요. 저는 어떻게 일단 휴대폰도 되고 인터넷 되니까 맞아요. 아무데나 갔다가 그냥 이제 길 찾아서 저 어떻게든 대한민국에서는 의도적으로 길 잃기가 힘들죠. 맞아요. 다 알고 있지만 핸드폰을 검색할 수 있지만 참고 가는 거죠. 하긴 제 친구도 너무 네. 힘들 때 갑자기 바다를 간 적 있었어요. 바다요? 그러니까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 안 가고 그냥 아. 갑자기 가가지고 갑자기? 전화했더니 지혜야 나 지금 바다야. 그래가지고 근데 약간 좀 이래.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스스로 너무 힘드니까 한번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나 바다라고 엄마한테 뭐라 했어? 하고 그냥 그만했다 했어. 이래가지고 되게 쿨한 친구였어요. 원래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바다면은 가까운데 군산 갔다 온 건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시외버스에 탔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터미널에서? 네 그쵸 갑자기 가가지고 탔다 하더라고. 아니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더라고. 이래가지고 알았어. 이래서 다들 살짝 떠나고 싶을 때가 맞아요. 계속 있죠. 약간 마음을 비우고 싶고 혼자 그쵸. 생각 너무 정리하고 힘드니까. 싶을 때. 네. 특히 고3 때 많이 그랬던 거. 고3 때. 이번에 수험생분들 많이 그러겠네요. 지금 이번 어제 쳤을 때 그러니까 슬프겠다. 이제
끝나가지고 마음껏 놀고 싶고 그럴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쵸. 그러지 못해서 약간 좀 아쉬운 게 많겠어요. 만약 놀더라도 살짝 죄책감이 들 것 같아요. 그니까요. 아, 좀 아쉬운 수험 생활이 되겠네요, 진짜. 수험표 할인도 받아야 되는데. 맞아. 그때가 제일 놀아도 죄책감이 없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아, 음. 저희 20학번보다 약간 더 불쌍한 조금 학번이어서. 슬픈 학번이네요. 네. 학번이. 네, 오늘은 자신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정말 다양한 취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해주신 지연님 그리고 사연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취미를 담다의 소담 게스트 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